아들 말로는 요즘 요양원은 호텔처럼 참 좋다고 합니다. 새 건물에 정원도 있고 식사도 잘 나온다고요. 사실은 저도 자식들과 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같이요. 손주 크는 모습도 옆에서 지켜보고 같이 밥 먹고 웃으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만의 바람이었나 봐요. 오늘은 그냥 요양원에 구경 삼아 간다는 아들 말에 따라 나선 길인데 이게 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차창 밖으로는 논밭과 야트막한 산들이 지나가요. 도시에서 점점 멀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앞좌석에 앉은 지연이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 없이 저둘 더 편하게 살겠지. 그럼 내가 나가줘야겠구나. 부모가 자식들 편하게 해줘야지. 그게 어른이 할 일이니까요. 그 전에 잠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이 들어보시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정옥은 어김없이 잠에서 깼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죠. 옆방에서 들려오는 손자 범준이의 숨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6살 손자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옥은 조용히 일어나 슬리퍼를 신었어요. 바닥이 차가울까봐 두꺼운 양말을 신고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졌어요.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거든요. 오늘은 뭘 해줄까? 정옥은 냉장고 문을 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재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며느리 지연이 좋아하는 콩나물 무침과 아들 진수가 즐겨 먹는 오이김치, 그리고 손자 범준이를 위한 계란말이까지 각자의 취향을 하나하나 기억해 준비한 것들이었죠. 물을 끓이며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놀이터에서는 이른 아침 산책을 나온 주민들이 보였어요. 저기 멀리 보이는 벤치에서는 어제도 보았던 할머니가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같은 처지인 것 같아 마음이 쓰였어요. 혹시 저분도 자식들과 함께 살면서도 외로우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범준이의 밝은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아이는 언제나 정옥을 가장 먼저 찾았어요. 엄마 아빠보다도 할머니를 더 먼저 찾는 것 같았죠. 작은 발걸음이 부엌으로 다가오더니 정옥의 치마자락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우리 범준이 일어났구나. 배고프지? 정옥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범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 의자에 올라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차려주는 아침밥을 기다리는 모습이 천사 같았어요. 이런 순간이면 정옥의 마음도 한결 따뜻해졌죠. 6시가 조금 넘어 지연이가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깔끔한 잠옷 차림이 평소 그녀의 성격을 보여주는 듯 했어요. 중학교 영어교사답게 항상 정돈된 모습을 유지하려 애쓰는 지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제가 할 텐데요. 지연의 말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어딘가 어색한 거리감이 섞여 있었어요.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운 마음이 말투에 그대로 드러났죠. 정옥은 괜찮다는 듯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는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거든. 너는 바쁘잖아. 실제로 지연은 바빴습니다. 출근 준비에 범준이 유치원 보낼 준비까지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정옥의 배려가 오히려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너무 잘해주시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마음 한편으론 내가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도 들었죠.
진수가 넥타이를 매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사 가기 전 아침 식사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정옥은 벌써 그의 앞에 따뜻한 밥과 미역국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아들, 늦겠다. 빨리 먹어. 네, 엄마 감사합니다. 진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조심스러웠어요. 두 사람 모두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였지만 때로는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배려하려 애쓰시고 아내는 시어머니께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범준아, 유치원 가기 전에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지연이 아이에게 말했어요. 범준이는 할머니 정옥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또 와요. 그래, 우리 범준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 놓을게. 정옥은 아이를 꼭 안아주며 볼에 뽀뽀를 해줬어요. 이런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가장 행복했습니다. 손자의 따뜻한 체온과 깨끗한 냄새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죠.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정옥은 혼자 남은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저녁 준비를 위해 재료를 다듬었어요. 모든 것이 익숙한 일상이었지만 가끔은 이 모든 것이 정말 필요한 일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정옥은 범준이를 데리러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범준이는 할머니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그림 그렸어요. 그래, 어떤 그림? 우리 가족 그림이요. 할머니도 그렸어요. 범준이의 작은 손에 들린 종이를 받아본 정옥은 미소를 지었어요. 어설프지만 정성스럽게 그린 가족 그림에는 정말로 할머니도 함께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그려져 있었죠. 우리 범준이가 잘 그렸네. 할머니가 제일 예쁘다. 정옥은 아이의 손을 잡고 놀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범준이는 그네를 타고 싶어 했고 정옥은 뒤에서 살짝살짝 밀어주었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놀이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놀이터 벤치에는 다른 유치원 엄마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지연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느라 늦게 도착한 모양이었죠. 정옥은 범준이가 안전하게 놀고 있는지 지켜보며 벤치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범준 엄마 어머님이 며느님 자랑을 참 많이 하세요. 한 엄마가 지연에게 말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들어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네, 시장에서 만날 때마다. 우리 딸이 어떻고 저떻고 처음엔 친딸인 줄 알았어요. 다른 엄마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정육점에서도 항상 우리 딸은 목살 수육을 좋아한다며 고기를 고르시더라고요. 정말 다정하세요. 지연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시어머니가 자신을 딸처럼 여기고 계셨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셨다니 몰랐네요. 범준 엄마 너무 부러워요. 저희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며느리로만 보시는데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연은 자꾸만 정옥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정옥은 범준이가 미끄럼틀에서 내려올 때마다 조심해, 천천히라며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새삼 고마우면서도 죄송했죠. 우리 딸이라고 하셨다고요? 지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네, 정말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어 선생님이라면서 똑똑하고 착하다고. 지연의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옥이 자신에게 보여주시는 배려와 관심이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범준아, 이제 집에 가자. 지연이 아이를 부르자 범준이가 달려왔어요. 정옥도 함께. 아이의 가방을 챙겼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데리러 와주실 거죠? 그럼 우리 범준이 할머니가 맨날 와줄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정옥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범준이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큰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돌려 지연을 바라봤어요. 무슨 고생이야. 범준이 돌보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어요. 매일 아이를 데리러 오고 간식을 챙기고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 정옥은 늘 당연하다는 듯이 해주셨죠. 그날 밤 지연은 유치원 엄마들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리 딸이라는 표현이 특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딸처럼 생각해 주시는 걸까? 아니면 그냥 사회적인 말이었던 걸까?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적어도 시어머니의 마음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하다는 건 분명해 보였어요. 지연은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유치원 엄마들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이라는 표현이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로 시어머니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야, 그냥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일 거야.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들은 보통 가족 이야기를 할 때 좋게 포장해서 말하잖아요. 특히 시어머니 세대는 체면을 중시하니까 남들 앞에서 며느리를 나쁘게 말할 리가 없죠. 그냥 누구에게나 잘하시는 성격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도 그 말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정옥이 아침마다 차려주시는 밥상을 보면서 범준이를 돌봐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정말로? 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지연아, 오늘도 늦게 끝나지? 범준이는 내가 데리러 가마. 정옥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지연은 학교에서 늦게 끝나는 회의가 있어서 평소보다 늦을 예정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가야 하는데.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손자 돌보는 게 당연하지. 정옥의 말에는 전혀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기꺼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미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죠. 그래도 매번 어머니께만 아이고 또 그런 소리 하네. 빨리 가. 학교 늦겠어. 정옥은 지연의 말을 자르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지연은 복잡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럽고 미안하면서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학교에서도 지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동료 교사들과 점심을 먹으면서도 자꾸만 집 생각이 났어요. 어머님이 지금쯤 범준이를 데리러 가고 계실 텐데 혹시 힘드시진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김지연 선생, 무슨 생각해? 표정이 안 좋은데. 옆자리 선생님이 물었어요. 지연은 괜찮다며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혼란스러웠어요. 시어머니가 정말로 자신을 딸처럼 생각하신다면 자신은 그동안 너무 차갑게 대한 건 아닐까요? 반대로 그냥 사회적인 말일 뿐이라면 괜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요. 역시 그냥 누구에게나 잘하시는 거겠지. 지연은 결국 그렇게 결론 지었어요. 정옥은 원래 마음이 넓으신 분이니까 며느리든 이웃이든 다 잘 대해주시는 거겠죠. 자신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일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범준이를 보니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할머니와 함께 만든 종이 비행기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니 어머님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손자를 돌봐주시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비행기 5개나 만들어줬어요. 그래, 할머니가 많이 만들어줬구나. 지연은 범준이를 안아주며 정욱을 바라봤어요. 어머님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그 뒷모습이 평소와 다르게 보였습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가깝게 느껴졌죠. 아니야, 그냥 내가 예민해진 거야. 지연은 다시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욱의 진짜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주일 후, 지연은 저녁 장보기를 위해 마트에 갔습니다. 정욱이 고기 떨어져 가니까 사오라며 건넨 10,000원짜리 몇 장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냉동 삼겹살을 사왔을 텐데 오늘은 왠지 정육점에 들러보고 싶었습니다. 정육점 앞에 서니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신선한 고기 냄새와 함께 뭔가 정겨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연은 진열대를 둘러보며 어떤 고기를 살지 고민했죠.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정육점 사장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삼겹살 500g 주세요. 삼겹살요. 혹시 어머님 따님이세요? 사장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이 단골인 것 같았습니다. 아, 그럼 목살 수육용으로 드릴까요? 어머님이 항상 그러셨거든요. 우리 딸은 목살 수육을 좋아한다고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목살 수육이라고요? 자신이 목살 수육을 좋아한다고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셨다는 건가요? 목살 수육요? 네, 맨날 오셔서 목살 사가시면서 우리 딸 수육해 주려고 한다고 하시던데요. 정말 따님 생각이 지극하세요. 지연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진수는 분명히 삼겹살을 좋아합니다. 구워 먹는 걸 더 좋아하죠. 그럼 어머님이 사오시던 목살은 정말로 자신을 위한 것이었던 걸까요? 아, 그런데 오늘은 삼겹살 달라고 하셨네요? 사장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지연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어머님이 정말로 자신의 취향을 그렇게 세심하게 챙기고 계셨던 걸까요? 아, 아니에요. 목살로 주세요. 그럼 목살 500g 드릴게요. 수육하기 좋게 덩어리로 잘라드릴까요? 네, 지연은 멍한 상태로 대답했습니다. 사장이 고기를 포장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우리 딸은 목살 수육을 좋아한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머님께 안부 전해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지연은 고기를 받아들고 정육점을 나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자꾸만 정육점 사장의 말이 떠올랐죠. 정욱이 정말로 자신을 위해 목살을 사오셨던 걸까요? 생각해보니 지연은 정말로 목살 수육을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음식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좋았죠. 하지만 결혼 후에는 진수가 구운 고기를 좋아해서 거의 먹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언제 자신이 목살 수육을 좋아한다는 걸 아셨을까요? 지연은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혹시 결혼 초기에 한 번쯤 말한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머님이 직접 눈치채신 걸까요? 설마 정말로 나를 위해서였을까? 지연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정욱의 배려들이 사실은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것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지만 지연은 바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욱을 어떤 눈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대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혹시 정육점 사장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욱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신 말씀일 수도 있고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깊게 숨을 쉬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어머님이 거실에서 범준이와 함께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의 모습이었지만 지연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지연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손에 든 목살 포장지가 유독 무겁게 느껴졌어요. 정육점 사장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죠. 다녀왔어요. 지연이 인사하자 정욱이 고개를 들었어요. 범준이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생했어. 고기 샀지? 네, 목살로 샀어요. 지연의 대답에 정욱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뭔가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목살? 좋지, 수육해 먹으면 맛있겠네. 정욱의 말에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자신을 위해 늘 목살을 사오셨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지연의 마음은 어수선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꾸만 의문이 들었어요. 어머님이 정말로 자신의 취향을 그렇게 세심하게 기억하고 계셨던 걸까요? 진수는 삼겹살 좋아하잖아. 지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분명히 구운 고기를 더 좋아해요. 회식에서도 항상 삼겹살을 시키죠. 그럼 시어머니가 사오시던 목살은 정말 며느리인 자신을 위한 것이었던 걸까요? 밤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었지만 지연은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요? 아니야, 그냥 우연이겠지.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정욱은 원래 마음이 넓으신 분이니까 누구에게나 잘해주시는 거겠죠. 자신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일 거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궁금증이 남아 있었어요. 만약 정말로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동안 자신이 너무 차갑게 대한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욱이 아침 준비를 하기 전에 부엌으로 가보고 싶었어요. 혹시 냉장고에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부엌에 들어서니 시어머니는 이미 일어나 계셨어요. 늘 그렇듯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셨던 모양입니다. 일찍 일어났네. 네, 어머니.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괜찮아. 나는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거든. 정욱은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해야죠. 매번 어머니께서 아이고 또 그런 소리. 너는 바쁘잖아. 정욱의 배려가 오늘따라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지연은 문득 정육점 사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딸은 목살 수육을 좋아한다고 하시던데요. 혹시 시어머니는 정말로 자신을 딸처럼 생각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사회적인 말일 뿐일까요? 지연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 목살 수육 정말 좋아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욱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렇지?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맨날 목살 사오는 거야. 정욱의 대답에 지연의 가슴이 쿵했어요. 정말로 자신을 위해서였구나.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둔했던 걸까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혹시 정욱이 그냥 예의상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으니까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날 오후 지연은 학교에서 일찍 마친 수업 덕분에 평소보다 빨리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원 입소를 앞두고
친구 집에 며칠 다니러 가셨거든요. 혼자 남은 집은 조용했지만 어딘가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지연은 가방을 소파에 놓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던 참이었죠. 냉장고 문을 열자 눈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보였습니다. 하얀 냄비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지연은 냄비를 꺼내어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진한 갈색 국물과 함께 소고기 덩어리들이 보였어요. 소고기 무국이었습니다. 국물에서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죠. 냄비 위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또박또박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아, 요즘 힘들어 보여서 끓였어. 아침에 꼭 데워서 먹고 가.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쪽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아라고. 다정하게 불러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요즘 힘들어 보여서라는 문장이 특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을 그렇게 세심하게 지켜보고 계셨던 걸까요? 최근에 학교 일로 좀 바빴는데 그걸 알아채셨던 걸까요? 지연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봤습니다. 진하고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정성이 가득 들어간 맛이었습니다. 소고기도 오랫동안 끓여서 부드러웠죠.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둔했던 걸까요? 시어머니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자신이 너무 미안했어요. 지연아라는 호칭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을 그렇게 불러주셨을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름으로 부르는 일이 흔한 일인가요? 더욱이 반말로 다정하게 말이에요. 지연은 쪽지를 꼭 쥐고 주저앉았어요. 부엌 바닥에 털썩 앉아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정육점에서 들은 말, 유치원 엄마들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 진한한 국물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면서 정옥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말로 자신을 딸처럼 생각하고 계셨던 거구나. 왜 이제야 알았을까? 지연은 흐느끼며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보여주신 모든 배려와 관심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아침마다 차려주시는 밥상, 범준이를 돌봐주시는 모습, 자신의 취향을 기억해 주시는 세심함까지 모든 것이 진심이었던 거예요.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을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마음을 의심하고 거리를 두려고만 했죠. 이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범준이가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범준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가 부엌으로 달려오는 발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범준이가 지연을 보고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지연은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범준아, 엄마 안 울었어. 하지만 아이는 눈치가 빨랐어요. 엄마가 울었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할머니 언제 와요? 나 할머니랑 같이 자고 싶은데. 범준이의 말에 지연의 가슴이 또 뭉클했어요. 아이도 할머니를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시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손자를 돌봐주시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곧 오실 거야. 범준이 조금만 기다리자. 지연은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욱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줘야겠다고. 더 이상 의심하거나 거리를 두지 말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겠다고 말이에요. 쪽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니 글씨가 흔들려 보였어요. 눈물 때문인지 감동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정욱의 사랑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 진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지연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남편과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 안 자고 있어? 무슨 일 있나? 진수가 넥타이를 풀며 물었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거든요. 여보, 나 오늘 어머니가 끓여주신 소고기 무국을 봤어. 응, 엄마가 국 끓이신 게 뭐 어때서? 진수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어요. 하지만 지연에게는 그게 별일이 아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쪽지도 봤어. 지연아, 요즘 힘들어 보여서 끓였어. 아침에 꼭 데워서 먹고 가라고 써 있더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수는 그제야 심각성을 알아챘어요. 그래서라니, 당신은 어머니가 날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봐? 지연의 질문에 진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느꼈던 미묘한 긴장감을 떠올렸어요. 엄마는 너를 딸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럼 왜 요양원 이야기를 하신 거야? 지연의 물음에 진수는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나는 엄마랑 계속 같이 살자고 했었어. 진수의 고백에 지연은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 정말이야. 엄마가 요양원 이야기를 처음 꺼내셨을 때 나는 반대했어. 우리 집이 좁은 것도 아니고 범준이도 할머니를 좋아하는데 왜 굳이 가시려고 하냐고 말했었거든. 진수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지연이가 힘들어한다.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다. 내가 나가야 너희가 편할 거다라고 하시더라고.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청하신 거야. 너를 편하게 해주시려고. 아니야, 나는 그런 적 없어. 어머니가 힘들다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지연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욱에게 보여줬던 어색함과 거리감을 말이에요. 나도 알아.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엄마는 너무 세심하셔서 작은 것까지 다 눈치채시거든. 너가 조심스러워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다 아시는 것 같아. 진수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떨궜어요. 자신이 얼마나 투명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어머니가 날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도, 나 때문에 요양원을 가시려고 한다는 것도,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엄마는 정말 너를 딸처럼 아끼셔. 나보다도 널 더 챙기시는 것 같을 때가 있을 정도야.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을 의심하고 거리를 두려고만 했던 자신이 너무 미안했어요. 여보, 어머니께 말해. 요양원 안 가셔도 된다고, 우리가 함께 살고 싶다고. 정말이야? 너 힘들지 않을까? 힘들긴,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인데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야 시어머니의 마음을 제대로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욱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요양원 구경을 다녀온 후 조용하게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며칠 친구 집에 머물렀던 터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정욱의 얼굴에는 어딘가 체념한 듯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식탁으로 향하던 정욱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식탁 위에 뭔가 차려져 있었거든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목살 수육과 따뜻한 소고기 무국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정욱은 말없이 식탁을 바라봤어요. 이런 정성스러운 상차림을 본 것이 언제였던가 싶었습니다. 특히 목살 수육은 자신이 늘 지연을 위해 사오던 바로 그 고기였죠. 어머니, 오셨어요. 지연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얼굴에는 미안함과 간절함이 동시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욱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연은 정욱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랑 같이 드세요. 이거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거 알고 계셨던 거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옥은 며느리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그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둔했어요. 어머니 마음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옥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지연아, 정옥이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그래, 우리 딸이 차려준 밥은 맛있겠네. 정옥은 미소를 지으며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지연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범준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왔어요. 아이가 정옥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정옥은 손자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 가죠? 범준이의 말에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가. 우리 범준이를 두고 할머니가 어디 가겠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목살 수육의 부드러운 맛과 진한 소고기 무국이 입안에 퍼졌어요. 모든 것이 따뜻했습니다. 지연은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마음 둘 곳이 없었던 자신에게 누군가의 진심 어린 사랑이 무섭고 부담스러웠다고. 하지만 그 사랑은 늘 곁에 있었습니다. 말없이 따뜻하게 국물처럼. 이제야 그 마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정옥의 손을 잡은 지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8년의 결혼 생활 후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